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함수, 우리가 포문의 시퀀스 자리에 레인지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레인지 함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레인지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레인지에서 여기에 5라고 숫자를 주게 되면은 0부터 시작해서 5 바로 앞에까지,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5개의 그 시퀀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 단순히 레인지 5라고 하면은 이 레인지 5가 0, 1, 2, 3, 4, 5, 0, 1, 2, 3, 4 5개의 값을 생성을 하지만, 이 5개의 값이 생성된 게 어떤 시퀀스의 형태를 갖는지, 리스트 형태인지 문자의 형태인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인지라는 함수 자체를 사용하면은 이 값 자체를 출력하면은 레인지라는 타입으로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라는 타입이고, 시작은 0이고 끝은 5다. 끝이라는 거는 끝에보다 하나 더 적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시퀀스에 0부터 시작했을 때의 개수가 5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레인지의 시퀀스를 어딘가 활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다른,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는 함수는 어떤 시퀀스의 값을 리스트로 바꿔주는 함수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레인지 값을 변환시키면은 이 0, 1, 2, 3, 4 4개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인지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레인지 함수에는 값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2개의 값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레인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어떤 신텍스, 사용 방식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레인지라는 함수 안에는 인수를 3개의 인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스타트하고 엔드하고 스텝하고. 근데 이 3개의 인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인수죠.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가 문자열,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인덱싱,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할 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사용했죠. 그래서 리스트 아니면은 그 문자열에서 특정 범위의 슬라이싱을 주면은 스타트, 엔드, 스텝을 주면은 스타트 인덱스부터 그 다음에 엔드 마이너스 1 인덱스까지, 그 다음에 스텝이 1이면은 전체를 포함하지만 스텝이 2면은 하나 건너서 뭐 그 두 개째 되는 값으로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여기에 레인지에 사용되는 스타트, 엔드, 스텝이 그 슬라이싱에 사용되는 스타트, 엔드, 스텝하고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레인지 함수를 적용하면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문자열의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문자열 대상 자체가 있고, 이미 있는 문자열에서 스타트 인덱스부터 엔드 빼기 1 인덱스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매핑이 됐죠. 근데 이 레인지라는 거는 대상 그 문자열이나 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인덱스 값 자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엔드를 주면은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인데, 이 스타트라는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 하면은 스타트가 0이고 엔드 빼기 1이니까 0부터 4까지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그 슬라이싱 추출하는 게 아니고 0, 1, 2, 3, 4라는 인덱스 자체를 만들어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을 주면은 스텝 단위만큼 또 건너뛰어서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슬라이싱에서 스타트, 엔드, 스텝을 전부 다 생략하고 디폴트 값을 적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엔드, 스텝을 생략하고 디폴트 값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단 슬래싱 할 때는 이미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문자열에 그 포함되는 개수가 몇 개다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엔드를 생략하면은 그 문자열 개수가 엔드 값으로 적용이 됐는데, 레인지라는 건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엔드 값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 값은 무조건 줘야 되고, 단 스타트, 스텝 값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레인지 0,10,1 하면은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이니까 0부터 9까지죠. 그리고 스텝이 1이니까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를 시퀀스로 생성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끝에 스텝 1, 그 스타트하고 그 스텝은 생략하면은 그 디폴트 값이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스텝의 디폴트 값은 1이니까 1을 생략하고 0,10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스타트 0도 생략할 수 있으니까 레인지 10이라고 주면은 0,10,1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타트나 엔드는 생략하고 이런 식의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면은 0부터 9까지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여기에 리스트라는 함수를 적용하면은 0부터 9까지를 포함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인지 함수를 우리가 포문 안에 시퀀스 위치에다가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리스트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시퀀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인지 함수 자체만 사용하면은 이 안에 그 구성되는
생성되는 인덱스 시퀀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i는 range 1,6,1 하면은 스타트가 1이고 end가 6 빼기 1이니까 1부터 5까지죠. 그래서 1, 2, 3, 4, 5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텝은 1이고. 그러면 1, 2, 3, 4, 5라는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이 i라는 변수의 첫 번째 값 1이 할당이 돼서 첫 번째 프린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2가 할당돼서 두 번째 프린트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여기 있는 변수에 할당돼서 이 포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을 실행하면은 1, 2, 3, 4, 5, 이 5개 프린트가 실행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ange 함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range 함수를 적용시킨 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for i는 range 1,10,2. 여기서는 1부터 1,10이니까 스타트가 1이고 9까지죠. 1, 2, 3, 4, 5, 6, 7, 8, 9인데 이 스텝이 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씩 건너뛰어서 1, 3, 5, 7, 9 이렇게 5개의 값이 생성이 되죠. 시퀀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1, 3, 5, 7, 9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텝에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감소하면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마이너스 그 스텝을 사용해서 range 함수를 포문에 사용하면은 18, 6, 4, 2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그런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range 함수를 우리가 포문에 사용할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3개의 값을 갖는 리스트죠.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에 이 리스트의 랭스를 구하면은 아이템 개수니까 렌의 메뉴 하면 3이죠. 그럼 이 3개, 이 3이라는 거는 이 3개의 그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겠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아이템들을 전부 다 그 한 줄씩 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포문에 for i in 해서 range라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range 안에 이 메뉴의 length, 길이, 그러니까 메뉴의 아이템 개수를 이 range 안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메뉴라는 함수, 이 메뉴라는 그 리스트, 이 메뉴라는 리스트의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i라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0부터 시작해서 0, 1, 2 해서 전체 아이템이 i에 할당돼서 그 리스트 개수만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스트에 대해서 하면은 메뉴하고 여기 인덱스를 i를 주면은 이 i가 처음에 0, 1, 2, 3 해서 인덱스가 차례대로 부여가 되면서 이 메뉴의 그 첫 번째 아이템부터 n번째 마지막 아이템까지 차례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하면은 전체 아이템이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뉴의 리스트 개수가 지금 3개인데 이게 만약에 한 뭐 1000개 됐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변경하지 않고 리스트 개수만 1000개로 바꾸면은 1000개 아이템이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일괄된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식의 패턴,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편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보고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참고로 리스트 네포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기본 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지면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리스트 네포 방식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원래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죠. A라는 리스트가 1, 2, 3, 4 4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 각각의 아이템에 3을 곱해서 3, 6, 9, 10이라는 이런 아이템을 갖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이 우리가 포문에서 하는 방식이 여기 한꺼번에 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절트라는 어떤 새로운 리스트에 아이템은 널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포에서 이 A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모든 메뉴에 대해서 거기에 그 메뉴 값에 3을 곱한 값을 리절트에 어펜드를 시켜서 추가를 시켜서 리절트라는 그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출력하면은 3, 6, 9, 10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리스트에서 어떤 똑같은 패턴을 가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렇게 한 줄로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리스트 네포 형식이라 그러는데 리절트라는 걸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요. 근데 널로 만들지 않고 리스트 안에 이 내용을 직접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num 곱하기 3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은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에 3을 곱한 값으로 구성을 한다. 근데 이 num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num은 A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이다. 그래서 A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 1, 2, 3, 4 4개에 대해서 각각 거기에 3을 곱한 값으로 리절트를 구성하라. 이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어떤 요 내용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 때 이 뒤에 if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건까지 감안해서 이 1, 2, 3, 4, 3을 곱한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중에 num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값, 즉 다시 말해서 이건 짝수인 경우에 이게 추루가 되죠. 그래서 num이 짝수에 대해서만 이 3을 곱한 값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1, 2, 3, 4 중에서 1, 3은 홀수니까 빠지고 2, 4에 대해서만 3을 곱해서 62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문을 사용할 때에 이 포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그랬죠. 근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좀 변형을 주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continue하고 break하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continue에 대해서 살펴보면 continue는 포문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반복하는 도중에 이 반복 문장 전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 뒷부분은 반복을 하지 않고 다음 반복 스텝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 그때 여기에 continue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continue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스텝으로 반복을 계속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1부터 10까지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합을 구하는데 전체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짝수의 합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은 그럼 홀수인 경우에는 뒤에 썸에다가 더하면 안 되겠죠. 짝수만 돼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if 이 숫자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냐, 즉 홀수면은 continue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tinue를 사용하면은 이 밑에 있는 걸 실행하지 않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2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숫자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홀수는 전부 다 스킵되고 짝수만 더해지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구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continue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continue와 비슷한 게 break라는 명령입니다. 이 break는 중간에 continue를 쓰면은 continue는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브레이크를 쓰면은 남아있는 스텝을 전부 다 생략하고 전부 다 하지 않고 이 포문을 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썸을 구하는데 썸을 1부터 100까지 하면은 1부터 99까지 99번 반복을 하죠. 99번 반복을 하는데 이 덧셈을 10까지만 더하고 10 너머로는 그냥 버리고 싶어요. 처리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반복을 하면서 i가 10보다 크지 않으면은 썸에다가 i를 계속 더해줘요. 그러면 1, 2, 3, 4 반복이 되겠죠. 9, 10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이 되죠. 11이면 10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10보다 크게 되면은 더하지 않고 그냥 스킵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continue라고 쓰게 되면은 continue에서 11 다음에 12가 되겠죠. 12면은 또 여기에서 크지 않으니까 또 continue하고 이런 식으로 99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1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반복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포문을 완전히 끝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반복문의 적절하게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포문을 우리가 사용할 때 nested for loop이라고 있는데 이 nested for loop은 우리가 조건문 if 사용할 때에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포문도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if문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 안에 if문도 들어갈 수 있고 if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if문의 영역 따질 때와 마찬가지로 포문도 들여쓰기 위치만 확실하게 알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포문에 시작하는 요 첫 번째 명령어, 요 위치하고 동일 라인은 전부 다 요 포문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다음에 또 떨어져 있는 요 위치 라인에 있는 거는 이 포문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런 식으로 요 레벨만 구성해서 이 if문 처리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 어려움 없이 포문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단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갈 경우에는 if문과 좀 그 차이점이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가면은 조건이 뭐 2개 조건을 따져서 처리하는 이런 정도로 끝났지만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복 횟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for y in range 5 하면은 y는 0, 1, 2, 3, 4 해서 5개의 값을 가지면서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 반복문 안에 for x in range 10 해서 x가 또 10번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프린트는 바깥에 있는 5번 반복, 안에 있는 10번 반복해서 몇 번이 실행되나요? 이거는 더해서 15번이 아니고 5번에 대해서 매번 10번씩 반복하기 때문에 5 곱하기 10 해서 50번의 프린트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이 별표를 출력하고 10번 반복하는 동안에는 줄바꿈을 하지 않고 한 줄에 계속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러면은 처음 y가 1에 대해서 y가 0에 대해서 x는 10번 반복하면서 별표가 10개가 출력이 됩니다. 이 10개는 출력문이 프린트가 한 번 실행된 게 아니라 10번 실행된 거죠. 그리고 y가 2에 대해서 또 10개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번의 프린트문이 실행되면서 별표가 이렇게 50개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을 사용하면은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 프로그램 약간만 변형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10 대신에 이거를 y로 바꿨어요. 그리고 밖에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반복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y가 1일 때는 레인지 1이 되죠. 그래서 x는 한 번만 반복합니다. 근데 y가 2일 때는 2번 반복하고 3일 때는 3번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면은 이 출력문이 5 곱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반복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삼각형 모양의 그 별표를 출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 형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9구단 표 있죠. 9구단은 1단부터 9단까지 해서 각 1부터 9까지 해서 81개의 9구단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81개의 9구단 계산식을 출력할 때에 우리가 포문 안에 포문을 사용하면은 바깥의 포문이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 안에 있는 포문도 1부터 9까지 반복을 해서 프린트문을 넣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프린트문은 9 곱하기 9에서 81번 반복이 되겠죠. 81번 반복하면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매핑해서 이렇게 그 적절히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단에 대해서 1 곱하기 9까지, 2단에 대해서 9개, 3단, 4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9구단 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포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는 포문과 유사하지만 무한반복에 해당되는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hile 반복문은 어떤 정해진 횟수를 정해놓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해서 무한반복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while문에는 시퀀스 대신에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 밑에 있는 반복 블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타나는 형태는 앞에서 살펴봤던 포문이나 if문과 비슷한 형태고요. 단지 while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여기에 따로 변수는 없고 컨디션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while 대신에 우리가 if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if문과 똑같죠, 형태가. 근데 if 컨디션 해서 코드 블럭이 있으면은 이 컨디션이 만족할 때, true일 때에 이 코드 블럭을 한 번만 실행하는데 while인 경우에는 while 컨디션이 되면은 이 컨디션이 true면은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실행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while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디션이 true가 되면은 계속해서 무한 반복까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되면은 물론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 컨디션이 그냥 컨디션이 아니고 이 컨디션에 어떤 조건이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수에 따라서 컨디션이 정해지는데 이 밑에 있는 코드 블럭을 실행하면서 그 변수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컨디션이 폴스가 되게끔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복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지는 형태로 대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복문을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문에서 예를 들어서 9구단에 9단을 출력한다 그러면은 for i는 1부터 9까지 반복시키면서 이렇게 프린트문을 사용하면은 9, 1은 9, 9, 2는 9 해서
억주를 출력하는 이런 구구단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while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i는 1로 초기를 하고 그 다음에 while 해서 i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럼 9보다 작거나 같죠. 1이니까. 그럼 프린트해서 이거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 하나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while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i 값을 바꿔줘요. i에다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i가 2가 되겠죠. 2에 대해서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또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9번을 출력하는 거죠. 9번 출력하고 나면 i가 9에서 1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럼 10은 9보다 작거나 크지 않으니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폼 같은 경우는 폼은 안에 i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거를 굳이 while문으로 억지로 엮어서 하면은 이 컨디션을 주고 i 값을 일일이 초기화하고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불편한 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폼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while문으로 다 바꿔서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폼문을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 암호를 다시 입력하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은 계속 암호를 다시 입력받아서 맞는 암호를 입력했을 때 성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폼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암호를 몇 번 틀릴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while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하면은 패스워드는 처음에 이제 틀린 패스워드로 초기화를 해주고, while에서 패스워드가 파이썬 is fun이 맞는 패스워드예요. 그럼 파이썬 is fun이 아니면은 계속 암호를 다시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입력받아서 파이썬 is fun을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로그인 성공하고 끝나는 이런 형태로 반복문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사용하면은 for문으로는 못하지만 while문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가끔 이런 놀이들 하죠. 두 명이 상대방의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숫자를 상대방이 맞추는 게임, 몇 번 만에 맞추느냐, 이런 것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누군가가 이제 기억하고 있을 때에 그 숫자를 맞힌다 그러면은 50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실제 숫자가 50보다 크면은 이 50이 낮음 하면은 50부터 100 사이의 숫자구나. 그 다음에 75 하면 75도 낮다 그러면은 75부터 100 사이의 숫자죠. 이런 식으로 낮음 높음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82와 91 사이구나 해서 86, 87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를 맞춰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컴퓨터가 뭔가 하나의 숫자를 생각하고 사람이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의 while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이제 랜덤이라는 그 라이브러리, 이거는 전에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랜덤 숫자를 생성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1부터 100 사이 임의 숫자를 만들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 상태에서 이제 while 해서 룹을 돌면서 이 숫자를 맞히는 게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while에서 이 조건에 들어가는 게 true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while문을 사용할 때에 일반적으로 while true를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무한룹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 보면 숫자를 맞힐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맞히는 경우가 나타나면은 그때 임의적으로 while 룹을 빠져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guess, 생각하는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가 실제 숫자보다 작으면은 낮음이라고 출력해서 더 높다라고 알려주고, 높으면은 숫자가 더 작으면은 높다라고 출력해서 더 낮추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숫자를 맞췄다는 얘기죠. 숫자를 맞췄으면은 브레이크를 넣어줍니다. 이 브레이크는 포문에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while문에서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고 빠져나오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축하합니다 그러고 이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continue와 break문, 이거는 while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문과 똑같이 중간에 continue를 사용하면은 밑에 걸 스킵하고 다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break문은 중간에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이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적절히 이 브레이크 명령을 사용하면은 while에서 이 컨디션을 무조건 true로 줘버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빠져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게 하면은 적절하게 그 편리하고 쉽게 요 무한 반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연습 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과제는 똑같은 문제를 하나는 포문, 또 하나는 while문을 사용해서 푸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뭐냐면은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고 여기 숫자를 쭉 연속으로 입력을 해요. 입력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포문을 사용해서 숫자를 10개를 입력합니다. 10개를 입력하면은 10개의 숫자의 합을 구해서 합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10개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0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냥 그만 입력하고 빠져나오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기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오픈해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죠. 자, 프로그램 할 때에 먼저 이제 엔터 넘버스 뭐 이것까지는 그냥 출력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숫자를 입력받는데 몇 개를 입력받느냐 하면은 10개를 입력받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for I in range 10 하면은 10개를 무조건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를 어떤 썸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해주려면 우리가 포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접근 방식이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인크리멘탈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한다고 했고, 그렇게 구하려면은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 썸에 해당되겠죠. 썸이 어떤 초기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인풋 받는데 숫자를 인풋 받아야 돼요. 뭐 2, 5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럼 숫자 입력받는 거를 n은 인풋으로 입력을 받는데 입력받은 거는 문자니까 이걸 숫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바꿔주는 함수를 넣고 인풋 하는데 인풋 안에 뭐 가이드 글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첫 라인에 숫자를 입력하면 되니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2나 5나 이런 거를 입력을 받겠죠. 그러면 입력받으면 n은 입력받은 숫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0을 입력하면은 그만두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입력한 숫자 이 n이 0이냐 체크를 해야 되고 0이면은 여기서 포문을 그냥 빠져나오면 되죠.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0이 아니면은 썸에 n을 더 더해줘서 썸을 이제 구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로그램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해서 합계는 하고 예를 들어서 포맷을 사용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합계는 해서 썸을 출력해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임의의 값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럼 2, 5 이런 식으로 10개를 다 입력을 하면은 10개의 합이 구해지고 중간에 0을 입력하면은 여긴 이 브레이크 n이 0이면은 브레이크에서 포문을 빠져나와서 그때까지 합계를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포문 반복문을 사용해서 최대 10번까지 반복하면서 프로그램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while문을 사용하면은 10개까지 입력한다라는 제약이 없어요. 무조건 뭐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몇 개든지 입력을 할 수 있고 단 마지막에 0을 입력하면은 그 앞에까지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프로그램 요거를 수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포문 대신에 while문으로 바꿔주면 돼요. 요거를 while로 바꿔주고 그리고 컨디션은 무한루프를 도는 거죠. 끝나는 컨디션이 없으니까 무한루프를 돌면서 단 입력한 숫자가 0이면은 브레이크 요것만 바꿔주면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하면은 앞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입력하다가 0 입력하면은 그때까지 합계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요거 외에 뭐 숫자가 10개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계속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언젠가 0을 입력하면은 그때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for문과 while문을 사용해서 어떨 때 우리가 어떤 반복문을 사용하는가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